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던 날, 저는 안심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던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사실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또 그래?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모시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방, 생활 공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 그게 먼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이 더 안전해. 그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 곳이니까 더 나을 거야.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밝은 복도, 정리된 방, 친절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여기 좋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제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갈게. 그 말을 꺼내는데 목이 조금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 말을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분명 잘한 선택인데 왜 이렇게 찜찜한지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요양원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식사를 잘 안 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왔냐? 그 한마디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여기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 괜찮다는 말이 이상하게 더 불편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가신 이후로 거의 말을 안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 앞에서 넘어져서 울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 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있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은 조용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조용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참고 있던 게 그때 터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말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사는 게 쉽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거 아니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아. 짧은 한마디. 그런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부담될까봐 그런 거잖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서 봤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 그날따라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집에 가자. 잠깐의 침묵.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쓰시던 이불을 꺼내고 옷장을 열어 옷을 걸어두고 작은 탁자 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약통도 올려놨습니다. 여기 앉아봐. 어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장면이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몰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방문 앞에 서서 어머니 방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불을 반쯤 걷어낸 채 예전처럼 저도 모르게 이불을 살짝 덮어드렸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가 잠들었을 때 어머니가 똑같이 해주던 그 손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차례구나. 불을 끄고 나오는데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조금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밥 먹어라. 부엌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말이 이제야 다시 들렸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다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곁에 있겠습니다. 말을 아끼다가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괜히 미루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저 하루 한 번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아주 큰 걸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조금 덜 늦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없이 버텨낸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편지처럼 띄웁니다.